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연휴들 잘 보내고 오셨죠? 예, 연휴 전에 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올릴 만한 그 상황이 안 됐습니다. 장을 제가 좌지우지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여러분한테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여러분 말씀드리기도 불편하고 해서 쉬었는데, 오늘 경남제약 한번 살짝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남제약은 제가 그 멤버십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걸리락 이후에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아니면 그 다음 날 2, 3일 상간의 공격 자리를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2, 3일 사이면은 이날이나 이날이었겠죠. 그러면 이날도 수익을 줬고 이날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날 상한가를 갔을 때 제가 멤버십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이것은 연속적으로 상승한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권리락을 받고 나서 1차 가액이 확정됐죠. 자, 제가 유상증자라고 검색을 해보면 1차 발행 가액이 1월 25일 날 일단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2차 발행 가액이 이제 또 날짜가 남아있겠죠. 그래서 이게 주가가 계속 올라버리게 되면, 주가가 계속 오르게 되면 2차 발행 가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 높은 것을 한다 치면 유상증자 가액, 발행 가액이 높아지는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은 결국 같은 돈을 투입을 시키되 유상증자 가액이 올라가게 되면 주식을 많이 못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들어가는 유상증자가 좋은 건데 자기네들이 들어갈 때는 같은 돈 1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주식 수를 많이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비중이 높아지죠. 근데 주가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 유상증자를 많이 못 받는단 말입니다. 제가 메디포스트라는 종목을 한번 볼까요? 메디포스트. 자, 이 종목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면 과거입니다. 아주 과거인데요. 자, 쭉쭉 가겠습니다. 제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유상증자가 여기 하나 있죠. 여기 하나 있습니다.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 그 자리를 나중에 다 넘어서 가지고 시세를 분출했는데, 이때 유상증자 했던 거, 그러니까 이때 보시면 2006년이죠. 자, 보시면 이거 17,150원이거든요. 110만 주. 이때 금액이 100만 원, 1000만 원, 억, 10억, 100억입니다. 180억입니다. 자, 180억으로 110만 주를 발행해 줬거든요. 180, 자, 110만 주 180억.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자, 여기 유상증자 한번 볼게요. 여기 날짜, 여기를 보시면, 자, 여기 2011년도죠? 2011년도 유상증자 내역을 보게 되면, 자, 여기 이겁니다. 이거 보시면, 76,200원에 67만 주를 발행합니다. 그럼 주식수는 적게 발행했는데, 네, 돈은 500억대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밑에서 발행했을 때, 자, 여기에서 발행했을 때는 같은 돈으로도 많이 가질 수 있는데, 여기서는 같은 돈이 아니라 더 많은 돈으로 물량을 더 작게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네들이 유상증자를 하려고 할 때는 유상증자 가격을 이렇게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놓은 유상증자는 제가 좋은 겁니다라고 설명드리면서 권리락이 여기에 발생되고 나면, 자, 주가를 의도적으로 눌러서 1차 발행 가액을 눌러놓은 것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권리락이 발생하면 그 이후에 공개합시다라고 설명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낮게 발행하기 위해서 누른 건데 주가를 계속 밀어 올려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유상증자 가액이 올라가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돈으로 주식을 많이 못 받는다는 거죠. 이게 보편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략 한 90% 이상이 제 경험상으로는 한 95% 정도, 그냥 90% 정도? 이 정도는 올라갔다가 결국 내려옵니다. 결국 내려오는데 언제까지 내려오냐면은 2차 발행 가액을 결정 지을 때까지. 그러면은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은 해당 사항 없이 나중에 그 3일 상간에 유상증자 2차 가액을 발행할 때 3일 가지고 계산한다 치면은 그때는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이후에는 올라가면 냅다 때려버리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운 좋게 상한가를 마감해 놓은 겁니다. 자, 그렇다 치면 이것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내일 종가는 내려온다 생각하고 올라오면 때려버리는 전략이 필요한 거죠. 오늘 상을 마감해 준 것은 운이 좋았다는 것이고 만약 이만큼이라도 올라온다 치면은 냅다 때려버리고 이 밑으로 후퇴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남제약은 앞쪽에 매물대가 있으니까 당연히 맞을 자리고요. 그 다음에 유상증자 가액을 결정해야 되니까 연속적으로 오르기보다는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면 매도하고 내리면은 다시 공격하는 이런 전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일 아침에 오전에 반짝 오르면 냅다 팔아버리고요. 이만큼 내려오면 사가지고 여기 또 냅다 팔아버리고요. 이만큼 내려오면 사가지고 여기 냅다 팔아버리고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자 내일 올라가면 냅다 팔아버리고 떨어지면 사서
올라가면 팔아버리고 또 떨어지면 사서 올라가면 팔아버리고. 그러면 자 여기는 자 매수라기보다는 홀딩 가지고 계신 분을 기준으로 할게요. 들고 있으면 팔아버리고 매수하고 팔아버리고 매수하고 팔아버리고 종가는 더 밀려서 끝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매도 이게 매도겠죠. 매수 매도 종가는 떨어진다라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놓고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 더군다나 앞쪽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게 거래 대금이 한 1,000억 정도 되네요. 올라온 마들자리가 있기 때문에 매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 치면 뭐 신의 한 수처럼 뭐 신들림 매매가 가능한 거고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어느 한순간에 잘라서 먹고 또는 뭐 적당히 비중 조절해가지고 빠져나오는 전략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비중 조절이라든지 분할 매수라든지 분할 매도라든지 이런 세세한 스킬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생략하고요. 일단 차트 베이스는 그렇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로의 강도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경남제약이 자가 진단 키트 때문에 상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가 진단 키트 지금 제로가 오늘까지는 굉장히 셌습니다. 왜 셌냐면 이 코로나 시국에 지금 명절에 검사 건수는 절반으로 줄었는데 50% 떨어졌다는 얘기죠. 50% 떨어졌는데 확진자는 22,090명? 아니 죄송합니다. 22,900명 정도? 엄청나게 늘어버렸죠. 그러니까 검사 건수가 줄어들면 확진자도 줄어야 되는데 확진자가 더 늘어버렸으니까 그러면 검사 건수가 정상화된다 치면 절반에서 정상화된다 치면 산술적으로는 4만 명대의 확진자가 나와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대략 한 3만 5천 정도 뭐 3만 5천에 3만 7천 정도 오가지 않겠나 이 정도 예상하는데 3만대 돌파했다 3만 5천에 근접했다 이런 얘기 놓으면 또 아침에는 또 반짝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로 강도는 굉장히 센데 차트 베이스는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주변 종목들이 있죠. 주변 종목들 움직이는 거 테마주 묶어가지고 보면서 적절하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 그러면 제로도 파악하고 차트 베이스도 이해를 한다면 대응 전략은 각자 잘 세워보시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2월 4일 오후쯤 되면 한 4시 조금 넘으면 입춘일 겁니다. 입춘. 이게 입춘이란 절기가 그 날이긴 한데 또 그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자, 제가 2022년 입춘 시간 이렇게 검색했거든요. 2022년 입춘 시간 했는데, 2월 4일 내일 금요일 오후 5시 51분 되면 딱 절기가 바뀌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도 샜고 또 절기도 바뀌고 하면 그동안 안 좋았던 어떤 기운들도 봄이 오듯이 좀 밝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 구정 샌다 치면 또 새해가 밝았고 또 입춘도 다가오고 했는데 명절 전까지는 힘들었지만 명절 이후에는 여러분들한테 행운이 가득하고 그 행운이 대박으로 그냥 계속 넘쳐나길 바라겠습니다. 올 한해 매매들 잘 하셔가지고 수익들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